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목균형표를 많이 들어도 보셨죠? 일목균형표는 일본분이 개발한 지표인데요. 내용은 저서가 7권으로 아주 방대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드리면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의미 있는 선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 기본 개념이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유일하게 일목균형표만 시간을 주체로 시간을 개념으로 파종했다가 분석한 차트예요. 모든 지표들이 가격의 오르내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일목균형표의 장점은 시간 개념을 갖다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표를 갖다 사용할 때 그 지표의 장점이 뭔지는 알고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죠.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다.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 말은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차트 보면서 교육해 드릴 때 이 직관적인 분석이 얼마나 강력한 추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그림을 갖다 구경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일단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기 가격 지표에 들어가시면은 일목균형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선이 복잡하게 여러 개가 나오죠. 요 구름대도 나타나고. 그런데 마피아는 복잡한 것이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표의 가장 큰 장점만 뽑아서 우리 차트에 녹여서 사용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뭐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다 좋은 내용들인데 저는 복잡해서 뺐어요. 제가 본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매력은 선행스팬 1, 2예요. 이것만 사용하려고 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다 지워버렸어요. 이거 체크하시면 다 없어지니까 그대로 지워서 이렇게 말끔한 구름대만 표시가 돼요. 저는 요 구름대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갖다 추가해서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마피아 차트에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그림이 뜨네요. 하단 바다 신호 찾아가지고 우리 차트 상단 매도, 바다 신호에서는 당연히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리는 일목균형표는 딱 두 가지예요. 요 구름색, 양운, 푸른색 구름대, 우문대.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요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운대라고 하는 것은 요 양운이 베이스가 돼 있을 적에는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문이 출현했을 땐 파동이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문 출현했죠. 밑에 내려보시면 화산 신호 보이시죠? 요 화산 신호에서 우문대 상단에서 매도 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는 상단 자리에서 나오고 반대로 상방 추세는 하단 자리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화산 신호를 갖다가 프라이처나 상단 자리를 시작으로 시작한 하방 추세는 어마어마하죠? 추세가? 반대로 이 하락했던 추세가 언제 바뀔까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딱 여기서 양운과 우문이 교차하면서 상방 추세 나오죠. 이게 일목이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 보여드리는 차트의 이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구름대로 미리 보는 나스닥 추세. 이 구름대의 장점은 현재가보다 미리 떠져요. 앞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다, 우리 채널 하단 자리 보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성공을 시켰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양운이 지속되는 한 계속 상방 추세가 터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방이 지금 얼추 계산해보니까 100포인트가 나왔네요. 100포인트면 400틱이죠? 우리가 운 좋게 만약에 지입을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으면은 한 200만원씩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파동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용하면 좋으냐? 요 바다 신호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 양운이 베이스가 돼 있을 적에는 우리 채널 하단에서 계속 매수 자리만 찾으시면 돼요. 대신 화산이 떠 있어도 채널 상단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매도를 쳐야지 상방 추세에서 역으로 매도 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매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타 교육했던 거는 추세가 없는 횡보장에서 위아래 잘라먹기 매매고요. 이렇게 추세가 강력하게 터진 이후에는 역매매는 안 하셔야겠죠. 정방향으로 매수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반대로 역매매를 막아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지표예요. 자, 반대로 이 지역서부터 봅시다. 뒤에 음은 출현했죠. 화산 신호 있죠. 화산 신호 먼저 보고 상단 자리 찾았는데 만약에 뒷그림이 음운이 출현했다. 이건 노박자래요, 여러분들. 이 하방 추세가 170포인트 갔어요. 한 300만원, 400만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추세죠. 이렇게 상단 자리에서 음운 출현 후에 바다 신호 연파가 떴을 때 이게 추세가 터지는 조건이에요. 양운이 지속되다가 여기서 또 음운으로 파동이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화산 신호 찾아가지고 매도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 화산 신호 먼저 보시고 상단 자리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추세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반대 방향 구름이 뜨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할 수 있는 우리가 매매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선행 스팬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말 중요하니까 좀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똑같은 구간의 차트 갖다가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지워봤어요. 구름대 없애버렸어요. 어때요? 우리가 화산 신호 찾아서 뭐 매도를 억지로 칠 수 있고 바다 신호 사용해서 하단지에서 매수 칠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보이는 차트의 성격이 틀려지죠. 자, 비교해 봅시다. 자, 바닥에다가 우리 일목균형표 설정해 놓고 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요 전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파동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차트를 딱 보면은 이 파동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양운이 베이스가 된 지역에서는 당연히 하단에서 매수 치는 게 유리한 매매고요. 상방 추세니까요. 이렇게 딱 교차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디든 매도 자리 찾아서 들어가서 매도로 수익을 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단 자리가 무너진다, 프라이스 채널 하단 자리가 무너진다, 우문이 계속되고 반대로 매수를 잡으셨더라도 바로 손절해 버리셔야 돼요. 손절만 하시면은 이 추세에 역으로 포지션이 물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추세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멘붕에 빠져서 잘못 매매했을 때 그 멘붕 매매를 갖다 막아줄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지표기도 해요. 간단한 개념이지만 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양운 사용법. 선행 스팬이 양운 베이스일 때 어떤 매매가 유리하다고요? 우리 바다 찾아요. 바다 기다렸다가 하단 자리 진입 타이밍 주죠. 정확한 진입 자리 주죠.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양운이 지금 베이스가 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은 포지션을 잡아도 이 양운 베이스가 있으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강할 거 아니에요. 손절 한번 나가더라도 그 다음 다시 한번 잡으면 무조건 수익 주는 자리예요. 여기는 우리가 워낙 진입 자리가 정확하니까 이 화산 신호에서 상단에서 매도 쳐서 이 매도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파동은 흔들림이니까 매도로도 수익이 나요. 영매매를 하더라도. 근데 양운 베이스에서 하단에서 매수 쳐서 먹으면은 2배로 수익 낼 수 있고 훨씬 더 매매가 안전하죠? 계속 하단에서 매수 찬스 나와요. 여기 50포인트짜리고 이게 100포인트짜리예요. 이 수많은 진입 자리 중에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성공해도 목표로 하는 하루에 50만 원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매매법이에요. 그리고 영매매를 안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날 파동인데 양운 베이스에 바다 신호 찾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하단 자리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수익은 요 상단 자리까지 소심하게 드셔도 되고요. 조금 과감하신 분들은 하단 신호 떨어질 때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계속 진입 자리 나오죠? 요 바다 신호 먼저 하단 자리 찾고 20% 자리에서 양운 베이스에 프라이스 채널 하단 자리 지지되면은 그 다음 추세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스톡 신호 설명드릴 때 요 바다 신호도 안 만들고 20%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이거는 정말 큰 추세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양운 베이스일 때 매매법 우리가 봤고요. 그럼 반대로 우문이 출현했을 때 우리가 그 사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우문은 거꾸로일 거 아니에요. 화산 신호 찾아서 올려서 상단 자리 찾으면 되겠죠. 매매를 진짜 잘하는 고수분들은 요 윗자리 여기서부터 고점 잡아가지고 매도를 끌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욕심 내지 말고요. 지금 가장 안전하게 화산 신호 떠 있을 때 올려서 상단 매도잖아요. 그 뒷병역에 우문이 있으면은 진입 성공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요 우문이 지속되는 이상 계속 상단 자리 매도 나오죠, 여러분들. 상단 자리 매도 다 보이시죠? 비추세일 때 꽤 많이 흔들면서 가니까 그만큼 진입 자리도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잘라가지고 조금씩만 수익 내도 상당히 안전하고 잠깐 동안에 큰 수익 낼 수 있는 매매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되다가 여기 조금만 양운 하나 출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반등이 좀 심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양운 베이스로 전환됐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하단 자리에서 매수 치면은 매수로 수익 낼 수 있고요. 매도로 대응하시되 양운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비추세 횡보성 하락 파동이었고요. 지금 이 파동은 우문이 출현하고 나서 크게 터진 하락 추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매번 똑같죠. 우문이 뒤에 있을 때 하단 자리 찾아가지고 상단 매도 계속 상단 매도만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구름대 이용하시는데 재밌는 게 요 놈이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잠깐 양운이 떴죠. 요 양운이 있으니까 요 하단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매도 치고 내려가다가도 요 양운이 출현했을 때 하단 자리에서만 익절로 관리하시면은 수익이 충분히 안전하게 방어가 되겠죠. 자, 이 지역서부터 하락 추세가 지금 강력하게 터졌는데요. 바다 신호도 연파가 뜨죠. 근데 이 추세가 어디까지 계속 진행될까요? 뒤에 양운이 출현하기 전까지 쭉 진행이 되었어요. 하방으로. 이렇게 추세가 터졌을 적에는 반대 방향으로 매매는 웬만하면 삼가하시고요. 요 반대 그림 양운이 뜰 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우리 고점 매도 대응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 자리도 화산 신호 찾아서 여기 상단 매도 쳤으면은 먹거리에도 작게나마 하나 주죠. 마지막 끝물인데도요. 양운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 번 더 공부해 볼게요. 화산 신호가 딱 떠 있네요. 선 연정해서 올려보니까 정확히 우리 볼벤 프라이스 채널 상단 자리 딱 찍었어요. 그러면 요 선 갖다가 조금만 연정해서 봅시다. 양운 상단 자리죠. 그러면 재밌지 않아요? 이 구름대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자리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요 자리도 우문 상단 자리고. 자, 요거는 중고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만 주시고. 자, 우리가 매매하기 가장 좋은 방법. 화산 신호 있을 때 상단 자리 매도, 상단 매도 쳤는데 뒤에 구름대가 우문으로 변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방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자, 화산 신호에서 우리 채널 상단에서 매도가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우문이 출현했죠. 요 우문 출현 시에는 바다 신호에서 하단 자리 매수는 아주 제한적으로 치셔야 돼요. 하단 자리에서 매수가 나오긴 나와요. 어디까지만 나오느냐? 볼린저 밴드 중간까지밖에 안 나와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단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까지만 반등을 하고 중심선 저항으로 빠질 때 뒤에 우문이 출현해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방 추세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인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매도로는 못 잡아드실지 몰라도 최소한 이 그림 알고 계시면은 영매매는 안 하실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죠, 여러분들. 자, 아직 제 강의의 초반부인데요. 이 정도 그림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림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어요. 저 고점에 추세가 시작돼서 진행된 그림 보이시죠? 고점이랑 우리 프라이 채널 상단 자리 갖다가 쭉 이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구역서부터는 우문이 출현했으니까 계속 하방으로 매도 찬스만 보겠죠? 상단 자리 매도, 상단 자리 매도, 요 중심 자리 매도도 자리도 보이고요. 쭉 진행이 돼요. 근데 뭐가 재밌느냐? 이게 추세선을 쭉 그어놓고 보니까 계속 저항이 됐는데 여기서 B 쭉 올라오죠. 추세선을 한번 딱 회선을 시키죠? 요 추세선 위에 봉 위치하고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양운이 보이죠? 우리 채널 하단이랑 양운과 겹치니까 이 추세가 터지네요, 여러분들.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구름대와 우리 차트 상하단을 갖다가 이용해서 보시면 매매 더욱 유리해지시고요. 스톡 신호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초보님들, 그리고 내가 정말 초보는 아닌데 청산 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행 스팬 1, 2, 일목 하단과 일목 상단을 청산 타점으로 쓰시면 된다.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쓴다고? 일목균형표는 5가지로 일단 나눠져 있죠. 기준선, 전환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풀 세팅하지 않고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만 차트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할 거리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입장이시라면 일단은 기본 개념,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만 탑재를 하셔도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선행지표 1, 2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주식에서의 매물대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게 이번 제 교육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목균형표의 활용, 특이한 제 매매법은요, 청산의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청산의 시점으로 쓰느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 2는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식은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항상 여기에서 매물대가 있어서 내려오고 매물대를 돌파하고 이런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셔야 돼요? 청산의 용도로 쓰시는 게 가장 활용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교육을 제가 그렇게 많이 시켜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확인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목선행 스팬 1, 2 청산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활용을 하셔라. 언제? 실전 매매에서.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여기 있죠?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청산 지점은 1번, 청산 지점 2번, 요 2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차트. 진입과 청산의 한 장의 콜라보레이션을 일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1번 라인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청산은 어디까지 보셔야 된다? 매물대 있죠? 일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목의 하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일목의 상단, 두 번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3번 라인에서 매도를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청산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일목 상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일목 하단. 쉽죠, 여러분? 내가 5번 지역에서 일단 매수를 들어갔네요. 그러면 나는 일단 1차적으로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일목 하단 청산. 그 다음 두 번째, 일목 상단 청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목은 뭡니까?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청산의 시점을 해라. 진입 탑점은 솔직히 큰 상관이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격대에서 사실 수 있어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격대에서도 사실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예요? 5틱, 10틱 드시고 50틱, 100틱 손절 것이죠. 이런 매매를 안 하시려면 청산 타점 그리고 청산 지점을 정확하게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일목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산의 기법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수렴과 발산됐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나오는 그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5일선과 21선 그리고 일목 선행 스팬 1, 2 그리고 양봉과 음봉, 이거 딱
5개만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청산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이시죠? 일목 하단에서 청산, 1차 청산. 자, 나는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그럼 뭐예요? 일목 상단에 도달하면 청산. 이해되십니까? 자, 물론 여기까지 더 길게 가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 초보님들, 그리고 내가 정말 초보는 아닌데 청산 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선행 스팬 1, 2, 일목 하단과 일목 상단을 청산 타점으로 쓰시면 된다. 간단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에서 매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청산 어디에서 한다고요? 일목 상단선, 일목 상단선. 두 번째는 뭐예요? 일목 하단이죠? 일목 하단은 안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상단에서 청산. 자, 여기에서 또 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목 상단에서 청산. 내가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그럼 뭡니까? 일목 하단에서 청산. 이해되세요?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여러분? 일목 상단. 일목 하단에서 지금 들어갔으니까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일목 상단까지 보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겁니다. 내가 청산이 정말 문제다 하시는 분들, 선행 스팬 1, 2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일목균형표에서 선행 스팬 1, 2 다른 로직이 있나?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여러분, 항상 기법이라는 것은요, 컬럼버스의 달걀입니다.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답이지만 그 답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편적인 HTS 세팅에 들어가시면요, 일목균형 지표를 찾으시고, 일목균형 지표의 세팅이 5개가 된다. 첫 번째, 전환선. 두 번째, 기준선. 세 번째, 선행 스팬 1, 2. 그리고 5번째, 후행 스팬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전부 다 지우세요. 선행 스팬 1, 2만 살려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세팅 값은요, 기본적인 세팅 값만 하시면 됩니다. 선행 스팬 1, 26, 선행 스팬 2, 52.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설정해 두시고, 표현은 양운, 양의 구름, 음의 구름 형식으로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에서 보시는 기간값 구름대가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진입과 청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일목균형 지표, 선행 스팬 1과 2만 이용해서 청산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실시간 차트에 활용하는 수식을 만들고 진입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키움증권, 영웅문, 나스닥 실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실시간 차트를 똑같은 차트를 2개, 상단에 1개, 하단에 1개 올려놨는데, 차트 2개를 올리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일목균형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신개념 일목균형표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2개 올려놨는데, 먼저 하단 차트에 일목균형표를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일목균형표를 올렸습니다. 일목균형표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라인 설정에 가셔가지고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 후행 스팬은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럼 확인.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선행 1과 선행 2만 차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다른 차트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미래 가격의 예측에 시간 개념을 다루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시간 개념이 26일 앞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현재의 주가에 적용을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구름을 현재의 시간으로 당겨서 좀 더 쉽게 진입점과 출시의 점을 찾을 수 있는 수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우리 일목균형표는 상단 차트에 만들게요. 마우스 우측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식 관리자, 가격 지표에 가서 일목균형표를 클릭할게요.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클릭하면 사용자 지표에 이렇게 마이 일목균형표라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그대로 해서 수식 1번은 필요가 없죠. 전환선은 필요 없습니다. 삭제. 그리고 수식 2번도 기준선도 필요 없죠. 기준선도 삭제합니다. 그리고 수식 3번 후행 스팬도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합니다. 수식 4번에 가시면 수식 4번이 이 선행 스팬 1 수식이죠. 선행 스팬 같은 경우는 shift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에 있는 주가에서 26일 앞으로 당겨서 구름대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오늘은 이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타내기 위해서 shift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가시면 미드 피드홀더까지 삭제하고 이제 나누기 4. 선행 스팬 같은 경우는 지표 조건에 가시면 숏 기간 9일선의 저가 더하기 고가, 그리고 미드 기간입니다. 미드 기간이 26일선이죠. 26일선의 저가 더하기 고가, 그러면 9일선의 고가와 저가 더하기, 그리고 또 26일선의
저가와 고가를 더해서 나누기 4 하는 수식이 바로 스냉스펜 1의 수식입니다. 수식 4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 수식 5번을 넘어갈게요. 수식 5번도 마찬가지죠. 이 스냉스펜 2도 시프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름대가 26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있죠. 이걸 현재 주가로 가지고 오는 수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라는 이 함수는 또 삭제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어비드 기간을 또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럼 스냉스펜 2는 뭐냐? 롱기간의 고가 더하기 저가 나누기 2. 롱기간 한번 볼게요. 롱기간은 52일선입니다. 52일선. 52일선의 고가 더하기 저가 나누기 2 하면 52일간의 중심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은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맞췄고. 라인 설정은 하단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일목균형표하고 라인 색깔은 똑같이 할게요. 뭐 스케일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수식 검정, 그리고 확인, 작업 저장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좌측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 사용자 지표에 가시면 제일 하단에 있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마이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단에 있는 일목균형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일목균형표고, 상단에 있는 일목균형표는 우리가 만들었는 신개념 일목균형표죠. 그리고 이 신개념 일목균형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스냉스펜 1이 스냉스펜 2를 상향 크로스 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 매수 진입했으면 추세는 이 구름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추세를 쭉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대를 이제 벗어나면 이런 자리, 아니면 바로 위에서 청산할 수 있는 이런 구름대 움직임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매도도 한번 볼게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가 스냉스펜 1이 스냉스펜 2를 이제 데드 크로스 했죠. 하향 크로스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매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우리가 진입했을 때 구름대를 벗어날 때까지, 안 그러면 구름대를 하단에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죠.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제 신개념 구름대는 그렇고, 그럼 하단에 있는 이제 균형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일목 균형표. 자, 이 자리 골드 크로스 했죠. 상향 크로스 했는데 이 자리를 진입 못하죠. 왜? 기존에 있는 일목 균형표는 26일 뒤에 캔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캔들은 없는 캔들이죠. 안 나오는 캔들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는 앞에 있고 캔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현재 주가가 뒤에 있고 지금 구름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좀 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구름대까지 당기면 구름대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겠죠. 그죠? 매도도 한번 볼게요. 매도 자리도, 자, 요런 자리가, 우리 신개념은 요런 자리에 나왔을 때 바로 같이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목은 요런 자리 나왔을 때 캔들이 여기 없죠. 캔들은 한 이쯤 있습니다. 23개는 한 이쯤 있겠죠. 그죠? 이쯤. 이 캔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진입했을 때, 진입 단가도 굉장히 불리하고, 진입한다고 보더라도 앞에 구름하고 또 현재 캔들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차트는 어떻습니까? 구름대 밑으로 지금 스냉 1이 스냉 2를 데드 크로스 하면서 바로 우리는 매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가는 것도 잠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이런 자리가 데드 크로스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 매도 진입했겠죠. 진입했으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입니다. 이거는 바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있는 기존에 있는 구름대 어떻습니까? 여기 빠졌을 때 차트는 좀 한 여기쯤 있겠죠. 그죠? 여기나 이쯤에 있습니다. 단가도 굉장히 불리하겠죠. 진입 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을 때 하단에 있는 기존 일목균형표보다는 신개념 일목균형표가 진입점도 유리하고 추세도 이렇게 신개념 일목균형표는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과 캔들 사이 이런 공백이 없어지면서 그런 앞구름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현재 캔들과 구름을 동시에 보면서 좀 더 편하게 진입점과 추세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개념 일목균형표를 만들어 보고 또 그리고 일목균형표 선행 1과 선행 2 또 구름 차트를 만들고 진입점과 추세파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목과 신개념 일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잘 연구한다면 충분히 수익형 차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 일목균형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왕 사용하는 거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일목균형 플러스 캔들선 매매를 접목한 단타 매매를 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알차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규칙들이 있죠. 첫 번째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매수죠.
기준선 기준입니다. 기준선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제 매도가 되겠죠.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 매수가 되는 거고요. 골든 크로스,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붕괴를 하면 데드 크로스가 된다. 이 첫 번째 규칙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캔들선 5일선이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여기서 이제 선행 스팬 1하고 2가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 스팬 1하고 2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다. 그게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캔들선과 이제 양운대가 있고 우문대, 구름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선, 그 다음에 캔들선, 이 두 가지 우리가 핵심이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단타한 수익을 내는지를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도대체 몇 분 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냐 여쭤보는 분 많죠. 자, 우리가 1분 봉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5분 봉, 3분 봉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분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진폭이 세니까 이론을 내가 알더라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겁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5분봉을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5분봉에서 조금 익숙해지고 일단 눈에 좀 익어야죠. 기법 자체가. 자, 그러면 분봉을 조금 낮춰가면서 정확하게 맥을 지각하면서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알차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변동성 구간이 있죠. 여러 가지 원웨이 구간이 있고 변동성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변동성 구간에서 배웠던 규칙들이 여기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어쨌든 뭐 장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밑으로 좀 꼬꾸라졌죠. 꼬꾸라지면서 요 이제 검은 게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더 내려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요게 지금 선행 스팬, 빨간 게 선행 스팬 1입니다. 아까 상관관계가 분명히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선행 스팬을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캔들을 보니까 양봉 캔들이 터져줬어요. 자, 여기서 요 녹색이 바로 5일선 캔들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각도가 35도 완전히 꺾였죠. 상당히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검은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행 스팬에서 지지를 해주고 각도가 35도 꺾이면서 캔들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준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바로 진입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일단 35도 각도가 꺾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진입을 해도 좋지만 결국엔 선행 스팬 1을 만나기는 상당히 긴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을 때 캔들선하고 기준선하고 선행 스팬 1이 한데 모여서 35도가 각도가 떨어질 때가 가장 퍼펙트한 일목균형표의 매수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선이 기준선을 만났고요. 선행 스팬 1을 붕괴를 했고 구름대에서 약간의 횡보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또 선행 스팬 2를 강하게 붕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강하게 붕괴를 했다는 거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두 군데가 돼요.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자, 구름대에서 지지부진하게 어떤 횡보를 한다. 그럼 여기가 1차 청산대가 익청 가격대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약간의 눌림목을 줬지만 선행 스팬 1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받고 또 내려왔다면 선행 스팬 2까지 가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2차 청산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과감하게 익청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익청 구간이다. 매도일 경우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쌍바닥이 나아졌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쌍바닥이라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적용이 되면서 아까 여기 캔들선, 그죠? 바로 위에 기준선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매수로 가려면 또 어떻게 돼요? 유문 구름대를 일단은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후행성이지만 결국엔 각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선행 스팬 1을 일단 돌파를 하죠. 자, 그다음에 각도가 너무나도 좋죠. 자, 그리고 5일 이평선, 캔들선이 어떻게 캔들을 다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선행 스팬 1에서 선행 스팬 2를 돌파하고 주구장창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자주 만나게 돼요. 변동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청산은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가다가 뭔가 행보를 해요. 자, 그때 밀어서 털고 나와야 돼요. 단타 매매니까. 근데 뭔가 쭈삣쭈삣해도 뭐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망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수익을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당장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자고요. 뭔가 쭈삣쭈삣 된다. 자꾸 횡보를 하는 것 같다. 올라가다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그럼 미련 없이 털고 나면 됩니다. 이게 단타래도요. 이게 지금 100T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면 한 150층 정도 되는 거고. 단타는 짧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30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동성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정말 요즘에 원웨이 구간 너무나도 많이 만나죠. 너무나도 힘든 구간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구독자분들 가르쳐 드리는 요것만 정확히 알면요. 원웨이 구간에서 일목균형을 활용을 해서 원웨이 구간에서 털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집중하셔서 뭐 딱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보세요. 선행 스팬 기준선 밑에 선행 스팬 원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이건 후행성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매수로 간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양은 구름대에서 선행 스팬 원이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데드 크로스가 돼서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주는데 돌파를 안 해주잖아요. 여기 지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35도 각도 딱 꺾였죠, 정확히. 그죠? 자, 꺾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기준선을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상승 원의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너무 좋죠. 캔들선 지지 엄청 빵빵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아까 캔들선 지지를 해준 뭐다?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캔들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올라갔어요. 돌파 정확히 해줬죠. 여기서 진입했더라면 선행스팬 원에서 지지를 해줬으니까 자, 요것만 해도 한 5, 60틱 정도가 돼요. 그럼 미련 없이 턴다 그랬죠. 어디서 턴다? 지지분하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털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찐 단타 일목균형 매매법이고요. 자, 가다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원웨이 장이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원웨이 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위로 이렇게 우상향해서 한번 직선으로 가는 거는 없죠. 언제든지 한번 눌리고 되돌림을 주고 그런 걸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당하는 거예요. 원웨이 구간. 뻔히 방향을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털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고 얘가 캔들선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캔들선이 매도로 가려면 얘를 붕괴를 하고 선행스팬 원을 붕괴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도 조건이 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행스팬 원이 또 지지 받아주고 얘가 캔들선이 어떻게 돼? 기준선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해요. 기준선을 또 지지를 해주죠. 그럼 여기서도 수익을 내면 여기도 한 3, 40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횡보하잖아요. 여기를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털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뭔가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준선에서 또 막혔죠. 뚫렸지만 막히면서 어떻게 선행스팬 원을 또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쌍바닥 패턴,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선행스팬 원을 지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목균형 선행스팬 원을 잘 파악을 하시면 원의 구간, 매수 구간에서 절대 털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게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자, 어느 정도 허리 라인 정도 밑에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매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3번의 찬스로 수익을 내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생은 있잖아요. 자, 오전에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가 되면 거의 오전 장이 끝납니다. 그때 미련 없이 털고 복귀를 하셔서 요 선을 그은 선이 이제 2시부터예요. 2시부터.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오전 장의 어떤 추세가 어떤 패턴이 쭉 이어진다. 자, 그때 되면 그때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오전 오후장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어떻게 된다? 절대 원웨이장에서 털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도일 경우죠. 이제 반대죠. 자, 양은 구름대를 붕괴를 해야 돼요. 여기 양은 구름대 나왔죠. 뭐 여기서 또 우리가 쌍봉이 나왔고 여기 기준선을 미련 없이 돌파하고 선행스팬 1 돌파, 선행스팬 2까지 돌파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쭉쭉 내려오다가 그죠? 자, 여기서 쭈삣쭈삣 거린다. 미련 없이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청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금 뭐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 기준선에서 저항받고 이제 선행스팬 2에서 일단 저항을 받아버렸죠. 여기서 쭉 해서 기준선 저항 맞고 캔들선까지 저항을 맞고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일청해도 여기만 해도 한 100틱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수익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심적인 거죠. 여기서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200틱 이상, 이거보다 1.5배 정도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기본 원리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는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렇게 5가지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26, 9, 52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숫자는 우리가 속성값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속성값은 불변의 숫자다.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과 같은 선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속성값에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목산인 일목균형표를 만들었을 때 왜 이러한 숫자들을 중요시 여겼냐? 일목산인은 가장 기본 숫자인 9, 그리고 17, 26, 32, 52 이러한 숫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일목균형표에 이 9라는 숫자는요, 캔들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이게 5분봉이 됐던 15분봉이 됐던 1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월봉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최소 단위를 9로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9, 2, 18, 18이지만 1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왜? 여기 하나가 중복이 됐죠. 그리고 이 17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비로소 26개가 되는 겁니다. 26개 곱하기 26개는 5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의 숨은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선이라는 것은 최근 26일 캔들 26개를 말하는 겁니다. 캔들 26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나누기 2 평균 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25일째에는 25번째 캔들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26번 캔들이 돼야 1번부터 26번 캔들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값이 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과 다른 점은 이동평균선은 26일 간의 전체적인 평균값이고 그래서 곡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하지만 기준선은 최고치와 최저치의 나누기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선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준선이에요.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 그러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은 비슷하지만 이 숫자가 26개냐 9개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행스팬은 그날의 종가를 26개 후행시킨 선이에요. 이 부분도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스팬이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운이냐 음운이냐를 만드는 선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의 선으로 일목균형표는 구성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어디 가셔서 잘난 척을 하셔도 됩니다. 이 화면은 일목균형표 전체적인 선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선이 후행스팬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색이 기준선이고 회색선이 전환선이에요. 딱 보면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가독성이 안 좋은 게 단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지나 저항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눈에 딱 봤었을 때 지금 이 차트가 오르겠느냐 내려가면 더 얼마나 내려가는지 한눈에 딱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6개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2분의 1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러면 이 캔들 앞으로 26개 중에 최고점 어디예요? 여기죠. 최저점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최고점과 이 최저점에 정확하게 2분의 1 반토막 자리가 현재 이 자리예요. 근데 이제 캔들 하나가 넘어갔죠. 이제 아까는 고점이 여기였는데 캔들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고점이 여기가 됐죠.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2분의 1이 이 자리였는데 캔들 하나가 내려갔죠. 왜? 26개가 하나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점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기준선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 이 자리가 되겠죠. 고점이. 그럼 더 떨어졌죠. 고점과 저점이니까. 그래서 기준선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쉽습니다. 현 시점에서 26개 캔들 뒤로 가서 가장 고점과 저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다? 앞으로 이 기준선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봅시다. 현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26개 캔들
시작을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 이 26개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평으로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점이 여기가 되고 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기준선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뒤에는, 그러니까 60분 캔들이죠. 8시간 뒤에는 이제 얘는 기준선이 뚝 떨어지겠죠. 왜? 아까는 여기와 여기에 센터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와 여기에 센터에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캔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고점과 저점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기준선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선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준선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일목균형표에서 나머지 선들은 다 빼고 기준선만 가지고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는 60분 차트고 나스닥이에요. 기준선 아래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도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선 온다, 매도가 가능하겠죠. 기준선 아래 계속 매도, 기준선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근데 다시 완성봉이 됐죠. 음봉으로.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 진입. 그러면 또 수익이 났겠죠. 계속 수익이 났고 이제 여기에서 올라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이 이제 반대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이 되고 이 기준선 자체가 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도 거래를 했었어요.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기준선 아래에서는 매도. 물론 60분 캔들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30분, 15분, 5분 캔들도 이 기준선 매매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모든 선은 다 삭제한 이후에 기준선 하나만 놓고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과거 차트를 쭉 돌아보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준선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평균, 전환선은 9개 캔들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선과 전환선은 어떻게 우리가 보통 보느냐? 지금 현재 회색이 전환선입니다. 형광색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깼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수평을 이루다가 전환선이 비로소 기준선을 위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뭐다? 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선에서 다 매수예요. 다 매수 신호가 나오죠. 여기가 다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드 크로스를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데드 클로스를 했죠. 데드 클로스를 했으면 뭐다? 기준선이 반대로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기준선에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선에서 매도. 그럼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뭐다? 기준선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본절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수평을 이루다가 드디어 전환선이 올라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이후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깨고 떨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쭉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비로소 이제 이 구간에서 결국은 데드 클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색을 입혀봤어요.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골드 크로스가 나서 위에 있으면 양운으로 표시를 했고요.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데드 클로스가 나서 떨어지면 음운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는 사실 선행스팬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구름대보다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별도로 제가 만든 구름대를 더 신뢰를 해요. 보십시다. 현재 양운 구간이죠. 양운 구간에서는 하단이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드 클로스가 났죠. 그리고 음운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자리도 매도 자리가 되겠죠. 여기도 매도 자리가 되겠고 이렇게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눈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편하죠. 여기에서 골드 크로스가 나니까 뭐다? 다시 양운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선제적으로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여기서 진입을 못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죠. 정확하게 터치하는 자리.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색깔만 입힌 이 자리에서 이 차트를 본다. 그럼 어떻다? 이 구간은 다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 구간에서는 매수는 생각도 말고 매도로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기준선과 전환선 이 두 개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양운, 전환선이 위에 있으면 음운으로 표시를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좋게 간단 명료하게 거래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일목균형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맞추어 가지고 기준선이 뭔지 전환선이 뭔지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속성값 9, 26, 52 이것은 불변이다.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것은 기준선과 전환선만 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뭡니까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도 하나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링 같은 거 할 경우 좀 더 신뢰도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구름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준선과 전환선을 모두 뺐어요. 빼고 후행스팬도 다 빼고 순수하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만 가지고 차트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음운과 양운으로 나누는데 음운에서는 매도 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음운 위로 캔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자리는 손절. 그리고 매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음운일 때는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죠. 내가 여기서 매도를 진입을 했어요. 매도를 진입했는데 강한 양봉으로 올라왔죠. 이 정도로 음운을 뚫고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지표가 발표가 됐을 거예요. 지표가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다? 손절. 그리고 뭐다? 매수는 진입을 안 한다. 이게 철칙이에요. 음운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남한 선생님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건 이 경우에 올라간 것이지 원래는 음운 구간에서는 매수는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음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양운으로 바뀌었어요. 양운으로 바뀌었다. 근데 양운에 캔들이 도착했다. 여기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캔들이 이 음운 아래로 떨어지는 음봉을 만들었다. 바로 양운 하단에서 손절. 그리고 뭐다? 매도는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양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스팬 가지고 구름대를 활용해서 거래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전에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대응.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만 거래.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60분, 15분, 30분 모든 캔들에서 다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일봉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지만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봉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봉 아래로는 음운 구간임에도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이 구간에 원칙적으로 뭐다?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좀 아깝죠. 이러한 또 단점들이 여기에는 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운, 음운은 보질 않아요.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준선과 전환선의 구름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지 이렇게 일목균형표에 선행스팬 1, 2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구름대는 제가 사실 지금은 안 봐요. 예전에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았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향후 또 앞으로 몇 개월 이후에는 또 맞아 떨어질 경우가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잘 안 맞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후행스팬입니다. 일목산인이 가장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후행스팬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후행스팬은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가 어떠한 시그니처 같죠. 사실상 후행스팬이 일목균형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으로 꼽으라면 저는 구름대보다는 후행스팬을 꼽습니다. 보시게 되면 후행스팬은요 26개 캔들 뒤에서 현재 캔들의 종가를 나타낸 선이에요. 보시면 지금 캔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이걸 그대로 이 뒤로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잠깐 볼록 왔죠. 잠깐 볼록 왔죠. 그리고 탑 찍었죠. 탑 찍었죠. 이렇게 이게 26개 캔들 뒤로 여기는 푹 떨어졌죠. 푹 떨어졌죠. 그러니까 현재 캔들을 그대로 26개 뒤로 싹 밀어 넣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후행스팬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 있죠.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다? 현재 이 구간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이 기준선은 뭐다? 여기에서 끝나 있어야 돼요. 이 선은 있으면 안 돼. 지금 선이 없죠. 선이 여기서 그냥 끊겼죠. 그럼 이제 캔들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음봉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다음 캔들이 쭉 올라왔다? 그럼 여기서 또 따라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후행스팬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후행스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 시점에는 이 후행스팬이 보이지
보이지가 않지만 우리는 뭘 본다? 후행 스팬이 깨졌다. 캔들을 깨고 내려왔다. 내지는 캔들을 치고 올라갔다. 이걸로 우리는 후행 스팬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었어요. 이 시점에 있을 때는 이건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점 때는 선이 없다고 그랬죠. 26개 이전 선만 보여요. 이전 선이 어떻게 됐어요? 캔들을 탁 깨고 떨어졌죠. 그럼 나는 뭐다? 아, 매도구나. 이때부터 나는 뭐다? 매도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이후에 장대 음봉이 그냥 확 나왔죠. 이럴 때 후행 스팬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현재 내가 이 시점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 이 선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현재 이 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26개 이 선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선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선이 강하게 캔들을 돌파를 했죠. 상향 돌파를. 그리고 상향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위에가 있죠. 그럼 뭐다? 이 캔들 이후에는 무조건 매수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 캔들이 매수냐 매도냐를 판단하는데 후행 스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은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캔들이 앞으로 상승을 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떨어지느냐 캔들을 치고 올라가느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후행 스팬만이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26개 캔들 뒤에 보면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을 가지고 보세요. 후행 스팬이 여기에서 캔들 아래로 깨고 떨어졌죠. 여기는 아직 정확하게 깨고 떨어지지 않았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매도다. 근데 제가 이걸 어제 캡처를 했어요. 이 이후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매도로만 봐야죠. 왜?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깼기 때문에. 이 구간 있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한동안 계속해서 매수로만 여기는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는 매수 이렇게 우리가 후행 스팬을 활용을 한다.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법을 대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요, 일본의 이치모쿠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목은 일본인의 이름이고요, 균형표는 말 그대로 균형표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이고요. 일목균형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위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구름대, 이 구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요것을 활용해서 타점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름은요, 균형추입니다. 구름이 위에 있으면 매도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의 캔들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다. 지금과 같이 캔들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추세는 하락세다. 이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타점 잡는 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구름대 아래에 캔들이 있으면 매도다.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증권사의 지표를 그대로 갖다 붙이세요. 예를 들면 구름대에서 쭉 왔다가 중심선에서 이 눌림자리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눌림자리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법입니다. 입문자, 초급자, 해외 선물을 막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에서 맛있는 부위를 먹어야 됩니다. 맛없는 부위는 손절이 됩니다. 맛있는 부위를 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다. 구름대가 위에 있고요, 구름대 아래에 캔들이 있으면 매도입니다.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면서 구름대에 인접해 있는 요런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여기서 50틱 80틱 그냥 하루 수익을 여기서 가져갈 수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보세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그리고 구름대 위에 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과 볼린저 밴드가 일치한다? 100% 승률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왜냐? 구름이 위에서 누른다 생각하세요. 구름이 위에서 누른다. 균형표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표인데, 일목균형표에 구름 아래에 캔들이 있으면 방향성은 매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스킬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구름대 아래에 볼린저 밴드 터치하자마자 내려갔죠. 이런 자리는 눌림자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볼린저 밴드 터치했다, 그대로 수익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매수입니다. 매수의 조건은 뭐죠? 구름 위에 캔들이 형성되면 바입니다. 타점은 어떻게 잡는다? 여기에 볼린저 밴드 증권사 입히신 다음에 중심선에서 타고 올라갔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한 번 타점 나오고 두 번 타점 나왔어요. 익절은요, 볼린저 밴드 터치하는 자리, 요런 자리 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어디냐? 일목균형표에서 한 30틱 20틱 떨어진 자리. 자, 여기도 구름대 위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캔들이 왔어요. 자, 왔다가 부딪히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압력이 일목균형표의 지표의 장점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가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기술 지표입니다. 이런 자리가
상당히가 맛있는 부위예요. 지정가 집어넣고 딱 타치하자마자 그대로 백틱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순간적으로 먹는 자리예요. 분봉은요 1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다 해당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단 이렇게 횡보장과 추세장을 먹을 수 있는 기법이다. 총 425틱입니다. 1회, 2회, 3회, 4회 찬스가 무궁무진하죠. 자 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의 융합입니다. 구름대 아래에 캔들이 형성되면 매도라고 일단은 보세요. 첫 번째 입문자 초급자 분들께서는. 그리고요 압력이 강하다. 압력이 강하면은 중심선에서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 있고요. 조금 횡보 대응도 가능해요. 횡보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볼린저 밴드 상단 지정가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왔죠. 찬스가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몽땅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안에 520틱을 먹을 수 있어요. 익절은 어디냐? 볼린저 밴드 하단 아니면 스토캐스틱을 밑에 깔아 놓으시고 스토캐스틱이 데드크로스에서 골든크로스로 바뀌는 자리 그런 자리까지 보셔도 돼요.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도 상단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에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합니다. 구름대를 이용합니다. 캔들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고 반대로 캔들이 구름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은 매도다.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함으로써 입문자 초급자분들께서는 차트에서 맛있는 부위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